어쨌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 저 성인들이 하는 얘기,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교과서에만 나와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좀 깨달아가면서 또 뭐 애들한테도 그걸 전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론적인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우리 이제 얘기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싶어요. 특히 앞으로의 사회가 이제 창의적 사회가 중요하는 AI 시대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오늘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 먼저 드리고 할게요. 아 참, 이거 녹화는 뜨십니까, 정다희 선생님? 제가 하나요? 정우영 누가 쌤 할 수 있죠? 녹화. 제가 하고 있어요. 정우영 쌤 하시면 돼요. 네. 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녹화를 제가 잘 못 떠서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질문을 같이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맨 앞에 그 연간 계획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위에 이제 글 사유 뭐 이렇게 해갖고 연간 계획표에 너무 쌤들이 굳이 막 몰두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학원에서 사용되는 연간 계획표를 이렇게 얹어놨고요. 이렇게 얹어놨고 그 크게 보면 그래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원리 진행되는 게 있고 원리가 초급 원리, 중급 원리, 고급 원리. 그러니까 쌤들 우리 하고 있는 원리 있잖아요. 원리. 그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그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내신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내신. 그래갖고 일반적인 거는 상관이 없다가 시험 때 되면 출판사로 내신이 나가는데 이게 카카오톡으로 관리돼요. 톡으로.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 다르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뭐 녹화 뜬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되게 쌤들 학원 해보셔서 많이 이제 느끼겠지만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수가 있고 공부 자체가 못해서 못하는 수가 있어요.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서 못하는 거는 우리가 학원을 조금 운영하시면 안 해서 못하는 애들을 학원에서 조금 잡아주면 점수가 나오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 가르쳤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왕왕 그래요. 왕왕. 우리 초창기 때 아이들에게 사실 나는 그거 언제 느꼈냐면 단과 수업을 하는데 한 반은 들어가는데 너무 아이들이 잘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수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40명씩 한 반을 했는데 제일 못하는 반이 40명이 많을 때는 200명까지 수업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수업을 아무리 해도 이 반은 잘 안 돼.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막 에휴 점수는 상관없이 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얘기하고 떠들고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그 내용을 받아 적는 수준에서 수업을 했고 한 반은 아주 제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 반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갖고 아주 타이트하게 강의 내용을 잡아갔는데 뭐 여러분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디가 성공했냐면 놀고 있던 반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나는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아서 왜 얘들이 성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학원에 와갖고 학원에 얼마나 깝깝한데 막 뭐 외우고 때리고 외우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안 됐던 부분들을 같이 끌고주고 하니까 얘들이 그냥 평소에 10시간에서 8시간 놀고 그냥 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한 6시간 정도만 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하면 되는데 그럴 때에는 요거요. 출판사별 문제는 아이들 시험 문제 딱 떼었을 때 안 풀리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면 돼요. 하겠다는 애들이 있을 때. 안 하겠다는 애들은 잡아줘야 돼요. 학원에서 몇 시간씩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부분만 요렇게 설명을 그 카톡으로 우리는 관리를 했었는데 카톡으로 관리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이제 그냥 특강식으로 계속 가져갔어요. 이제 그걸 크게 보면은 아까
일반 아이들이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요거는 학원에서 나갔던 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책은 시중에 나갔는데 하도 출판 비용에 비해 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주고 났는데도 그 돈을 못 받아 사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출판사가 망했어요. 내가 했던 출판사가 망하는 바람에 책은 안 나가서 그건 내가 자꾸 우습게로 얘기하는데 그 책 그 자체를 이제 프린터로 많이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심화, 실전. 요 실전은 이제 영역별로 나눴습니다. 철학, 문화, 사회, 그러니까 비문문학, 비문문학, 비문문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단계 3학년들 주로 많이 가는 거.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와 우리 저번에 했죠. 그 뭡니까 상세보기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회비급 그 얼마를 받아야 되실까 이렇게 걱정도 되시고 우리 학원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 학원이 20년째거든요. 그래서 참 한번 우리 학원 오면은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수업을 하지 할 정도로 이미 그 문화재 베이스 학원이 문화재 수준이에요. 거의 그 들어오시면 기아집도 있고 옆에 화장실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런데 그때와 지금 공이 받고 있는 수업료가 고등학교는 15만 원, 90분 단위 15만 원으로 예전에 한 반에 22명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90분 수업에 한 반 22명 수업을 들어가고 요즘에는 한 6, 6명 정도 수준으로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 이 학생 수가 확 줄었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더라. 이게 프로그램이 2018년도에 사실은 이게 만들어졌다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18년쯤 돼서 그 글사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거는 그 이제 회사를 끼고 만들었어요. 회사를. 그 회사가 이제 제 동생이 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는 컴퓨터 관련된 업을 했던 동생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초기 자본은 됐고요. 됐고 동생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출시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출시를 했냐면은 경남도청 옛날에 홍준표가 도지사 할 때에 그때 경남도청 여민동락이라고 굉장히 바우처 사업은 좀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그때 무상복지 유상복지에서 하면서 복지 시스템 나왔을 때 이게 홍준표는 우리는 공짜는 다 안 준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복지 하겠다 해가지고 바우처를 했는데 18년도에 우리가 출시하면서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메가스터디도 있었고 몇 개 했는데 거기 18년에 가맹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시하면서 바로 거기 가맹점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이제 동생은 사업을 하는 마인드니까 이 사람은 프로그램 서버를 파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 질문이 있어서 내가 설명하는데 주절주절이 좀 길면 얘기해서 중간에 잘라버릴게. 그래가지고 여민동락에 그게 팔려 들어가면서 처음 출시하자마자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요런 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산에서도 교육청 사업을 했었는데 이 교육청 이제 국가 단위의 그런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회사 차원에서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학원에서 수업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가지고 학원 그 매출이 좋으니까 솔직히 이런 가맹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조금 지나서 동생 사업이 좀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서버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올해 초기 때 이 서버를 제가 우리 학원으로 옮겼고 옮기면서
아, 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카오톡 관리하는 이 글사유 세계라고 하는데 요 카카오톡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 해갖고 그걸 같이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제 맡아서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회사는 없고 그 회사와 불교는 내가 맡아서 하면서 글사유 세계라는 부분들을 첨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걸 우리 학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로 같이 연계해서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시절에 연옥쌤을 만난 거예요. 연옥쌤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 구세주 같이 찾아오신 거죠. 연옥쌤하고 내가 연옥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주 가까우신 분하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연옥쌤 질문도 있었고 더불어 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저는 그런 거예요. 연옥쌤이 가까운 사람한테 좀 실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내가 봐오면서 쌤들 같이 하시면서 꼭 지금 연옥쌤이 옆에 쌤들 챙기시는 모습도 좋았지만 옆에 쌤들한테 대한 기대치가 지금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돈 조금,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됩니다.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할 수 있어도 쌤들끼리 서로 좀 인간에 대한 뭐라 그럴까 끈끈함 이런 것들은 함께 유지해 나갔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래 보면 원리 문제에 가고자 하는 바가 크게 보면 양질 시간 공간 대상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점이에요. 여기 나눠진 목표점이고 거기에 동물 얘기 나왔는데 이 동물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요 밑에 동물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연옥생이 그러더라고. 친구분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꼭 한의학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한의학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 사실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면역 치료 같은 거 치료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체질침을 맞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의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질침이 있어? 하고 처음에 갔더니 이상한 거 붙들고 요거 들고 있으니까 보리를 껐는데 되니 안 되니 해서 하면서 막 그렇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래 저기 치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도중에 이제 금양체질 제가 체질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침을 맞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효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절박해서 그런가 크게 기초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을 뜬 거예요. 크게 보면 한의학은 인치의학이에요. 인치란 말은 좀 사람의 근본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서양의학은 정상치료하는 것 정치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는 정치예요. 정치 수술이에요.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끌고 나가는 거는 부모들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때 애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한 번씩 수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얘들이 수술만 해가지고는 환자가 이겨낼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술만 해가지고는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금방 수술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선생님 학원에 애들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잡아서 말주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애가 점수가 올랐잖아요. 학원에 계속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왜냐하면 치료를 했으니까 안 다닌 거예요. 치료를 했으니까. 이게 치료하러 왔고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학원 오고 싶은 애가 없단 말이에요.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안 아픈 사람 끝까지 아프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학생들을 강의를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치유력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자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서로 깐다면 기침이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래가 끼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가래를 해담제 이 가래를 잡아주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병원은 약을 줘서 그 가래를 없애주지만 한 방에 가면은 폐를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폐가 강해야 근본적으로 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게 한방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흐름이 수목화토금이에요. 수목화토금. 그걸 다르게 얘기해요. 이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은 정서성, 동작성, 가능, 방향, 가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5가지의 오감의 그 각각 영역을 나눈 거예요. 오감을 오방으로 나누면 남주작, 주가 붉은색이에요. 남주작, 쌤들 생각, 피닉스 생각하시면 돼요. 공황이래. 주작을 남자색을 봉이고 여자색을 황이라고 하거든요. 공황이에요, 공황. 남주작. 북현무, 북쪽이에요. 현이 건물 현자입니다. 주는 붉을 주자, 그러니까 붉은색, 검은색. 좌청룡, 푸른색. 우백호, 흰색. 그 다음에 황룡, 가운데.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냥 따른 거예요. 이 붉은색은 정렬의 새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은 동작인이고, 동작인들이 우리 이제 만일에 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다인 선생님 지문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적극 소극을 뽑아내더라고. 그 원래 그 글은 방향성글이거든요. 방향성글이란 말은 거기에서 기화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인데 우리 다인 선생님은 거기서 적극 소극을 뽑아내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동작인 아니면 가능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같은 지문을 받아오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자기 성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성에서 정, 방, 동, 치, 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정서, 동작, 가능, 방향, 가치까지 도달하는 단계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하는 기운으로 놔두면 요렇게 이제 오늘의 문제풀이는 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대까지 오늘의 문제풀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보면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단계로 올라가면 요렇게 첫 번째 단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요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1단계의 목표는 일단 글을 뜻으로 읽어보는 눈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건 개인차마다 다르게 시작합니다. 1단계는 2단계는 거기서 SP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단어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 ABCO를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ABCO. 그러니까 이제 전체 부분 진술어의 하여튼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요 단계별로 목표점을 딱 정해놨어요.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이해 안 됩니다 하는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어느 단계 가면은 이 도달 목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단계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질문은 이래 됐어요. 자, 연우 선생님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달라 하시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한번 장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얘도 하나 이제 옛날 우리 제가 처음에 국어학원을 우리 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학원 성격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아래 참 배움터를 했거든. 참 배움터. 근데 애들이 이걸 참이라는 걸 못 읽고 춤 배움터로 잘못 읽는 바람에 학원이 댄스장인 줄 알고 처음에 춤 배움터 해갖고 망해버렸어요.
게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IMF 터지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학교로 가가지고 좀 몇 년 있었죠.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 이게 뭐 학원 재수생들 강의하다가 중학교 강의하러 가니까 막 일단 뭐 쌤들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단 생활이 안 되고 그러고 막 애들 떠들어서 하고 공부 안 하고 하니까 내가 존재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 학교 선생은 그냥 이영중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국어 선생님이랑 아무나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막 지물에 노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학원 나는 역시 학원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생들 강의하러 다시 흘러나왔던 거. 그런데 이건 왜 제가 주저리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질문 또 하세요. 또 다른 거 알고 싶은 거 뭐든지. 내가 코가 안 좋아서 코만 말고 나머지 다 물어보세요. 어디든 다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저는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여기 네네네. 화면에도 나와 있는 진단평가 후에 만일 중3이 프로그램 수준상 초급이 나와도 중급을 풀면 되고 고급이 나오면 고급으로 가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아까 그 진단평가 후에 3번이거든요. 여기 예. 번째 너무 신세. 예.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그러면 그 예. 온라인으로 이게 풀 뭐냐면 그렇죠. 근데 그 권장 수준이 얘가 초급이 나오면 초급부터 풀고 중급이 나오면 중급부터 풀고 고급이 나오면 고급부터 풀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 진단평가가 6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수준에 맞춰서 딱 적게 나왔다고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통칭 자기 나이대에 맞는 진도예요. 요거 자기 나이 수준이 높은 아이들, 낮은 아이들 대충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겹쳐 있어요. 초급 6학년인데 중급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중급을 풀려라. 근데 지금 쌤들은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할 때 초급으로 통칭 같이 풀어 나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초급을 빨리 풀려서 중급으로 넘겨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급을 잘한다고 중3이라고 해서 바로 고급이나 중급으로 잘한다고 해서 넘기지 말고 일단 초급부터 우린 준비해 나가니까 초급 방향인부터 딱 풀렸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인 가치인 풀려야 되는데 가치인 안 풀리고 바로 중급으로 보내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중급부터 풀리고 고급부터 풀릴 필요가 없어요. 초급이라도 애들이 우리는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안에 문제 풀었다 안 풀었다 가지고 넘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만일에 다인 선생님이 저 보고까지 됩니다.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애가 왔을 때 야는 지금 거의 고3이야. 그럼 너무 급해. 그럼 난 보고부터 풀려. 그건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다인 선생님이 고급을 바로 다인 선생님이 설명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까지 미리 진행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춰지는 대로 인터넷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초급부터 그냥 풀게 하나요? 문제풀이 원리 문제 이렇게. 그렇죠. 원리 문제부터 풀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잡아놓은 걸 같이 잡아가야죠. 뭘 잡아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예, 수업 시간 방향인 풀자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연옥 선생님 수업할 때 방향인 수업 하시잖아요. 네. 그걸 그날 풀리죠. 수업 시킨 거 그날은 풀리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쌤들 그 프로그램을 풀고 나면 뒤에 학습 그러니까 우리 저 마지막에 학습했던 결과를 보는 란에 보면은 우리 영상을 제가 떠났거든요. 아시죠? 네. 우리 영상을 보고
내가 수업하던 내용하고 제가 영중이가 수업했던 내용하고 정다인이가 수업하는 내용하고 뭐가 다른가를 봐서 아 내가 요거는 참고하고 내가 요걸 플러스 하겠다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날 수업했던 것은 그날 프로그램 다 풀리고 그런데 얘가 너무 잘해서 다른 것 좀 풀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 실전을 풀리세요. 실전을. 다인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오늘의 학습 미션의 원리 문제 있잖아요. 네. 거기를 아이들 오면 오늘의 학습 미션을 문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아이들 그렇게 해야 그 나중에 말씀해주신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 나오는 거는 프린터만 해서 남는 게 없으니까 오늘의 학습 미션을 지금 풀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셨고. 그 리포트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려야 되니까 어머니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러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애들이 점점점 이게 진도가 나가면서 선생님이 그걸 못 따라가실 수가 있다는 걸 내가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기분 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방향성밖에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생님 다른 거 보시고 다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나밖에 못 나가더라 하면 4개밖에 안 나가지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2개씩 나가더라 하면 8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한 달에 이 마이페이지에 보면 원리 문제 리포트가 네. 다른 건 안 뜨고 요거 하나만 뜨는 거예요. 요 방향성 그쵸. 하나만 뜨는 거예요. 다른 건 네. 안 뜨죠. 예, 방향성만 뜨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이 방향성 이 하나만 요거만 갖고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향성 진단을 가지고 보면 방향성만 갖고 한 거예요. 네. 야가 왼쪽 사고력, 언어적 암기력 중에서 이것만 풀었을 때 이게 사고력이 약하다, 암기력이 약하다. 그것만 진단해 주시면 돼요. 다인 선생님이 전부 다 해줄 수가 없고 네. 요게 약하다 진단해주고 방향성 갖고 그 다음에 요 목표점 가지고도 방향성 갖고 양이 약하다, 질이 약하다 이렇게 다인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주 4개밖에 없지만 개수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도 약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주셔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내가 너무 바빠서 잘 안 됐습니다 하면 요걸 단위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뭐 요렇게 딱 조회를 하시면 네. 요 시간에 내용이 품 내용이 요렇게 품 내용은 기가 한 달 단위로 이를 잘라가지고 사진 찍어 네. 보내주셔야 돼요.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 단위에 아이들 수업을 나는 해야 된다 하면은 수업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지만은 내가 초급 방향성 수업만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방향성 수업만. 그럼 방향성 갖고 이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요 너무 잘했어 쌤 더 풀고 싶어요 하면은 계속 풀려도 되지만 요 실전 문제 두 번째 있죠? 실전 네. 문제 들어갔고 얘가 오늘 방향성 풀었어요. 원리 방향성 풀었어요. 그러면 실전 문제에 들어가서 방향성 풀립니다. 여기서 요 인문 그러니까 야들도 있지만 실전 정서 아까 정서성에서 이런 자기성에 맞춰서 풀리든지 아니면 오늘 더 풀고 싶어요 이러면 요 실전 보기 들어가가지고 요 방향성에 관계되는 문제만 다 풀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 집에서 제가 계속 풀면 돼요. 집에서 숙제로 풀면 돼요. 그걸 숙제로 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방향성 지 혼자서 공부했을 때에는요, 선생님, 네. 야 혼자 공부했잖아요. 네. 혼자 공부한 거 엄마한테 얘기할 때에는 요 실천 리포트를 보시면 돼요. 실전 문제 똑같아. 요거 똑같이 아까 2011년 1월부터 해가지고 30일까지 조회를 딱 하시면 이제 지 혼자서 풀었을 때게 얘는요 원래 앞에는 방향을 우리 수업하고 있지만 얘는 혼자서 가치성을 문제를 풀었네요. 그런 거죠. 근데 뭐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우리가 수업하려고 하면 방향성 갖고 야 혼자서 방향성 지문을 이렇게 푸는데 요게 더 약합니다. 이 부분이 더 약하면 계속 나오네요 하고 그 자료들을 설명한 자료는 반드시 요 그릇 얘기하지만 이 내 노트에다가 스크린샷 해갖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부모는 어떤 학원에 미치냐면 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관리해주는 학원에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학습은 블루투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링크 걸어주는 수준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 쌤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금방금방 찾아내는 지식은 그런데 아이들이 왜 학원 오냐면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을 때 마이쮸 하나 더 쓸 때 그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어머니한테 아이가 이래 변해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뭐 매일 해주면 좋지만 그 불가능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해주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시면 엄마들은 반동할 수밖에 없죠. 특히 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중간중간 잡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커다한데 이렇게 그 단계별로 나눠서 수업을 해주시면 엄청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희 DNA 검사했을 때 나왔던 그 유형이랑 다른 유형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에는 다 그거는 임의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맞춰서 그냥 풀리시면 되고 그럼 내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한 1년 준비를 했어. 안에 내용을 다 쥐고 있어. 그거까지 원리 봤어. 그러면 임의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애가 갑자기 이거 갖고 와갖고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질문하면 지금 대답 못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방향성부터 하나씩 잡아가라. 그렇지. 근데 뭐 처음에는 애 마구 풀리다가 나중에 우리 방향성부터 풀리자 하면은 애들이 풀었는데요? 이래 돼버리죠. 아까 말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드신가 봐. 그래서 잡아가는. 그러면 혹시 틀린 문제는 다시 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풀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렇게 풀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영상?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해서 풀렸을 때에는 거의 다 맞을 거고 수업을 안 해서 풀렸을 때에는 그게 계속 빠지는 영역이 네.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면 그 영역이 계속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일괄적에 얘가 안 되는 게 양이구나. 요 나중에 계속 풀리다 보면 네. 야가 계속 다른 거 문제를 아무리 풀어 나가도 퍼센테이지입니다. 얘 양이 많이 풀어서 많이 맞는 게 아니고 이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푼 양에 비하여 너무 이게 22%밖에 안 되니까 이 녀석은 갈수록 이게 계속 약해지고 10%밖에 안 되는구나. 얘게 더 약해지는구나 하고는 요걸 주의 깊게 봐놔서 나중에는 요것만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려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방향성에서 질이 약하고 얘가 가보니까 가치성도 질이 약한데 가능성에 가니까 질이 10%가 아니라 질이 한 7%, 80% 정도 올라왔더라. 그럼 얘는 가능성을 먼저 풀리고 질이 올라가는 데까지 풀리고 안 풀렸던 제일 많이 틀렸던 영역으로 가서 다시 풀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높은 방향성에서 예를 들면 질이 약할 수 있고 가능성에선 질이 강한 친구라면 가능성의 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고 방향성으로 그 다음을 접근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지가 강한 게 같은 영역인데도 같은 사고력인데도 강한 사고력을 먼저 풀리고 약한 사고력을 풀어 들어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요거는 산으로 치면 도달점이에요. 도달점. 여기에서 이제 이래 도봉산 꼭대기라 꼭대기. 응? 그 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다 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벽 암벽 타기를 잘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험시험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로질러서 가는 사람이 막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점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길을 야는 동작성이 잘해요. 그러면 동작성식으로 먼저 풀리고 목표점에 그 다음에 암벽 타기를 너무 못해요. 그 다음에 암벽 타기를 시켜서 지가 본 풍경까지 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수업 순서가 궁금한데요. 처음에 그 아이들한테 지문을 주고 나서 읽고 문제 풀이부터 아이들 보고 스스로 하라 하는 건가요? 우리 수업할 때 말씀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예. 제가 해보니까 네. 그 본문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읽고 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을 같이 하고 SP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예. 선생님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아예 글을 못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긴 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통째로 못 찍고 있겠다 싶으면은 먼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접근시키는 게 좋고 네. 아이들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자기들이 뭔가 빨리빨리 찾을 수도 있고 막 그게 재미가 있어. 네. 근데 이제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놓치는 걸 설명해 주는 수가 있다. 그 다른 거는 아이들이 하는데 S하고 SP를 찾는 거를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 혼자 생각에 그러면은 그렇게 멈추고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다시 지문을 하라고 할까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 프로그램은 SP가 잘 나와 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하게끔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예, 그렇게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되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예. 상중하로 나눠서 예. 잘하는 애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많이 시키고,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창의적 아이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창의적 아이는 뭐라 그럴까? 진입 장벽이 높은 아이는 선생님이 길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예. 진입 장벽이 너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돼 있어. 예. 그러면은 아이들 보고 지적 호기심을 키워주는 게 좋고. 예. 예, 선생님, 예.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허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안 좋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좋았던 적이 있는데 넓어. 그렇죠. 그래도 지금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앉아 계시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표가 났나요? 네, 손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인 선생님.
그냥 어떡하지? 아프시면 안 되는데라고 옆에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건 그렇고 뭐 또 정우혁 선생님, 네. 나는 정우혁 선생님한테 걱정되는 게 네네. 네가 이제 사투리를 좀 많이 써서 정우혁 선생님이 알아듣기 아닙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걱정 제로로 묶어두십시오. 그렇구나. 왜 서울 애들이 부산 왔는데 부산에 막 지하철에서 아저씨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가지고 아저씨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그래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런 그 여고생이 돌아오면서 자기 친구한테 다 일본 사람이지 하던가. 혹시 무슨 선생님 일본어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랑 소통 많이 해서 저기 정우혁 쌤 괜찮으세요? 저희 맨날 부산 사람들하고 아주 이야기 좋습니다. 많이 해서. 충분합니다. 네. 예. 그러면 선생님, 네네. 근데요, 네. 아까 전에 저도 하나만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방향성만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방향성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전 문제도 방향성만 풀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예, 지금은 왜 그러냐 비상 상황이니까 네네. 쌤들이 다 진 상태에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요거 그때도 얘기하지만 너 혼자 풀어봐. 내가 네 수업할 시간 없어 하면 오늘의 문제풀이 풀어온 걸 가지고 진단해 주시고 내가 네 돌볼 시간이 없다. 네 집에서 풀어와라. 엄마하고 내가 상담할 때는 요거 하겠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겠다 하면은 수업 시간에 얘 태도하고 얘가 영역 방향인 푸는데 네가 안 되는 게 뭔가 되는 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우리는 지금 요걸 내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상세 검색해갖고 선생님 제가 처음에 쫙 진단 결과 나왔는데 보니까요 나는요 가치인인데 이거 지금 방향인이 너무 빠져서 난 그거부터 하랍니다. 그래서 이 방향인 문제풀이거든. 그래 해온 애 붙들고 진단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진단평가 하는데 너 지금 방향성 부분은 계속 틀리잖아. 그러니까 양이 특히 안 되잖아. 못 가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요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도저히 다인 선생님 애들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에게 얘 원리 문제 지금 수업을 못 하겠어. 그럼 요거라도 풀고 있으라. 그럼 요거 풀리면 돼. 근데 그래도 내가 잡아줄 수 있겠다. 하루라도 잡아줄 수 있다면 오늘 요거 원리 문제 갖고 방향성 오늘 수업한 거니까 그거 먼저 다 해. 선생님들한테 방향성 문제를 먼저 풀었던 이유가 이런 거 이거 일단 요까지 이해되죠. 프로그램 요까지 이해됩니까? 혹시 괜찮아요? 네네. 자,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자 제가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이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론 설명을 19세기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프로이드 아시죠? 네. 예, 좀 어떻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트는 인간의 의식된 부분만 사실은 사고를 했거든요. 인간의 의식.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게 전에 다시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불로 공유가 지금 네. 이불 끌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소위 뭡니까 정신분석학이라고 해갖고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이게 맞나? 이제 제가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인간의 그것이란 뜻이 이드 그것이란 뜻인데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분트는 사람들은 다 의식된 행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프로이드는 의식은 빙상의 일각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의식이고 인간이 무의식이 거의 80% 이상 무의식을 지배하는데 그 안에 보면 스포에고 초자아라 해갖고 도덕이나 법률이나 이런 자기를 옥죄는 이런 제도적 그러니까 자아가 있더라. 근데 이들은 무의식 속에서 있는 원초적 자아, 원초아가 있더라. 원초아. 그러니까 이걸 프로이드는 이걸 리비도, 니 좀 비도 이런 뜻인가 봐요. 리비도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이 리비도가 성 에너지가 우리 성 에너지가 프로이드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성 에너지가 분출되지 못하고 욕구 불만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요게 수포 에고 도덕이라는 부분으로 억눌려 있다가 에고 자아에 의해서 분출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다른 형태로 분출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만일에 이게 정신 불안이 느껴진다고 하면 네가 어렸을 때에 요걸 네가 욕구가 불만이어서 그래 하고는 의식이 이드 원초화를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원초화, 즉 우리 민숙 선생님이 성적 리비도가 억눌린 것을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평소에 슈퍼에고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원초화가 성화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술적 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현 선생님이 성적 에너지를 분출문에서 야동이라는 방법으로 분출시키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야동의 예술미를 더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가 창의력이다. 그게 이제 분출을 하는 것이 이게 프로이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맞나요? 아니요. 자, 이 프로이드의 제자이지만 구스타프 융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승을 뛰어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또 안 보이네요. 이게 분석 심리학인데, 쌤,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이드는 과거에 억눌려 있었던 원초와 억눌려 있었던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구스타프 융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인간이 타고난 창의적 에너지, 즉 잠재적 가능성. 인간은 타고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창조적 가능성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게 답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데 인간의 의식, 우리 그 대피, 심피질, 머릿속 바깥에 있는 대피의 그 바깥에 사고 있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식 세계가 있고, 이게 의식 세계예요. 의식 세계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란 어떤 사람이고, 이용준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아가 있는데, 여기 있어도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뭐냐면은, 이영준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둠 속으로 이렇게 숨겨서 드러나지 못하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개인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여기 개인 무의식. 막 쉽게 얘기하면 야가 방향인으로 나오는 것은 개인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즉 감각이에요. 감각. 얘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나오는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DNA, 집단 무의식, 인간 DNA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민수쌤도 밤에 어두운 데 가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우혁쌤도 밤에 무서운 데 가면 뭐 약간 어두움이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편안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인생님은 어두움 속에 가면 난 너무 행복해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뭐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가면 무서워한대. 그건 집단 무의식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신데렐라나 결혼해서 출세하는 사람, 콩쥐팥쥐나 같은 무의식 속에 놓여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외국 사람도 저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도 저렇게 생각해요. 음.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는 5성이죠. 5성. 5가지. 정방동치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 무의식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자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 결국 자아가 자아입니다.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자기 집단 무의식도 알아내고 개인 무의식도 알아내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생겨요. 잠재 가능성. 실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게 개별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결국은 내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자, 쌤 2개 중에서 융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프로이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미래? 과거? 미래? 다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거는 쌤들마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쌤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는 고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을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많이 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제도 속에서 제도적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적 인간으로 물론 그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재용 하룻밤 저녁 술값에 내가 평생 번 돈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하룻밤 술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제도니까 그래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 결국은 자아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불교에서는 이거 시무도라 그래, 시무도. 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불교에 가보면 시무도라는 그림을 보면 신소를 찾아가는 과정에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 이렇게 뒤로 보면은 소가 나와요. 소가 바로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신소인데 나중에 보면 붉은 소가 되고 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다시 얘기하면 김동현 선생님은 정다인을 만나서 성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냐, 그러니까 누가 주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아이와 같을 때에는 엄마와 아이는 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에는 닮아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닮은 저 모습을 보면 진짜 싫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싫어요. 그때는. 내가 김정희 쌤은 정다인님 좋죠? 그거는 이제 요게 그거예요. 요 초창기 요게 자아가 강할 때게 점점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방동치가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요게 같이 움직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 아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걸 거론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조금 우리 쉬었다가 내가 다시 쌤들 연결할게요. 요거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한 6분 쉬었다가 다시 얘기를 하고 우리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쉬는 시간인 거죠? 네네네, 쉬세요. 좀 이따 다시 이거 연결하겠습니다. 끊기면 다시 남겨주시는 거죠? 예, 다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아, 다시. 네, 그러면 일단 녹화도 멈추겠습니다. 끊고, 예, 녹화하고. 그리고 강의 방법을 논하는 최고 이야기는 강의는 말이죠. 강의는 이제 내가 만나면 얘기해야 돼. 강의는 정치예요. 정치. 강의는 정치다. 아인쌤 따라하세요. 강의는 정치다. 정치다. 예. 그 이제 그걸 머릿속에 강의 마인드는 그게 있어야 되고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꼭 만나게 되면 이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얘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스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만나면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현 선생님이랑 동현 선생님은
지금 무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선생님 안 그래요? 장선생님 보고 있으면 부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장선생님 때는 못 느껴, 그게. 나는 내가 제일 강의가 많이 늘었던 시기가 경남학원 시절이었는데, 왜 안 들어오실까? 선생님, 뭐야. 장민정 선생님은 지금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셨어요. 예. 근데 네. 연호쌤하고 왜 안 들어오실까? 연호쌤하고. 들어와야 시작할 건데. 그죠? 한번, 정일생님, 연호쌤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연호쌤 오면 시작하는 거 해도 되잖아요? 나머지 다 들어오신 거 아닌가? 전화해볼게요. 근데 경남학원에 전에는 이제 아주 이제 높이 했던 강의가 고등학교 1학년 강의였는데, 경남학원 교수생들 강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든 거죠. 재수생들은 내보다도 문학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네네. 그 정도의 능력이 안 안 들어주세요? 됐을 때니까. 네,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 있어요. 조금 기다리고 계세요. 받았죠. 그래가지고, 한 네. 4년 정도를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모든 단어들을 다 글을 적고 앉아요. 단어를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난 몰랐어. 그래가지고 할 내용을 다 이제 한 거죠. 이제 다 오셨네요.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럼 이제 원리, 아까 이론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론 설명은 쌤들 질문 나온 걸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씁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 스터디 그룹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 자, 오늘 실전 들어갑시다. 실전은 어느 쌤부터 시작이죠? 근데, 잘 안 되면, 항상 아까도 우리 얘기 좀 드렸지만은, 원리 있잖아요. 프로그램 풀 때게 안 되면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꼭 뭡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요 문제 풀이 하고 난 뒤에 발표하시기 전에 내하고 쌤하고 뭐가 다른가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숙제 하나 합시다. 숙제. 내 진짜 쌤들 동영상 편집을 좀 하셔가지고, 동영상 편집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잘 못해도 무식하게 하셔도 됩니다. 장생님, 장생님, 요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 프로그램에 잠깐만요. 이제 요 앞에 요 지문 요거 보시면, 요거 지문 앞에 보이시나요? 아닌지 안 보이나? 요거 시작하기 전에, 그죠?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시작하기 전에, 이 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영상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2스텝 시작하기 전에 사전 영상, 그거 반드시 봐서 이 단원에서 뭘 지금 글 사이에서 핵심이 뭔가 하는 사전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잘 안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글이 뭔가 하는 이론적 설명이 사전 영상에 들어있고, 지문이 너무 길어요. 애들이 뭘 중요한 걸 못 찾아,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못 찾아요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지문 구조 보기. 그래, 이거 클릭해가지고 보면 이게 다 표시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럼 나도 이거 줄 건 없는 거예요, 줄 거 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든지 아니면, 얘기하든지. 자, 그러면 진술 방식도 이거는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 쌤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어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준다 생각하세요. 왜 개인적으로 모르면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꼭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 이걸
놓치시는 쌤들이 계신데, 요 오다풀이 있잖아요. 오다풀이. 강민수 선생님, 오다풀이. 요 오다풀이 클릭하셔가지고, 지문 영상 있어요. 지문 영상. 아시겠죠? 요 지문 영상 꼭 보시고, 여기 지문 영상 나오는 거 보시고요. 예. 요렇게 설명하는 내용에 여기서 내가 뭘 여기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네. 그 다음에 문제도 이렇게.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오늘 과제는 뭐냐면, 선생님, 꼭 해주셔야 돼. 일주일 뒤에 제가 꼭 이거는 꼭 확인할 겁니다. 그래갖고 영상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유튜브에 글사유 치시면 글사유와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고와 관련된 영상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글사유의 스토리를 선생님 학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원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동영상 하나 아니면 사진 이런 걸 가지고 글사유와 여러분 학원과 연결을 시켜서 제가 그걸 유튜브도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에도 올리기도 하고 다른 데도 광고를 SNS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광고를 같이 연결해서 할 거니까 그냥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설명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 TV 영상이나 이런 거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거 하고 선생님 학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나 뭐 스토리를 하나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야. 억지로 인가유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유현 선생님하고 부산에 가서 만난 뭐 이래갖고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영준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제적입니다. 스토리 없으면 스토리 억지로 만드세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찍어서 시간은 한 2, 3분 정도 내에서 한번 편집하셔가지고 우리 단톡에다가 올리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자, 실전 들어갑시다. 실전 선생님 오늘 누구 하십니까? 예, 제가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46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 모르는 단어들은 미리 다 공부를 해오라 그랬죠. 다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고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 단원 한옥에 깃든 과학적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핵심 문장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햇빛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이며 두 번째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옥은 바람의 집이기도 하다. 여름에는 뭐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단어를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단어는 한옥은 현대와는 다르게 오르내림이 많고 꺾임이 많다.
지금 우리 한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많이 다르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자 문장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다음 온돌. 마에서는 이건 한옥에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온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돌은 진정한 과학다움은 인간과 집의 접촉을 장려함으로써 인간과 집이 교감을 나누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한옥을 현대의 집에 창조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장 선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그다음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이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한옥을 짓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다. 자, 영웅이 여름에 시원하게 어느 방향으로 바람을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남동입니다. 자, 승환이는 집의 끝에서 끝을 일직선으로 놓아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겠다. 민지 방의 깊이를 얕게 해서 햇빛이 고루 들어오게 해야겠다. 효연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오르내림과 꺾임이 많은 구조로 만들어야지 라는 것이 다 지문에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 이거를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강조하자 하는 것은 한옥에 깃든 조상의 과학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요. 자, 궁금한 것은 이용준 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아니요. 너무 발표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을 딱딱 정확하게 잡아주셔가지고 이해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전영미 선생님, 가신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영미 선생님. 노셀리나 정은 정영미 쌤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접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핸드폰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제가 이거 여기서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진짜 전반적으로 잘 설명하셨고, 우리가 지금 뭐 봐야 되냐면, 동양 시간으로 보면 과거 전통이란 단어는 시간이 숨어 있는 단어거든요. 전통에 대한. 그래서 저 전통에 대한 관계에 관한 지금 우리는 한옥에 대한 특징을 공부를 했는데, 이상으로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거예요. 결국 애들한테 익히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결국은 전통,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얘기를 여기 한옥에서 앞에 처마, 아까 처마 이거 나왔죠. 제일 앞에 처마, 대청, 창가문, 대돌, 우선 이걸 미숙쌤이 아까 여기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딱 집어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방향성, 구조를 위주로 먼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 위주의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고, 두 번째 거는 누구죠? 두 번째 37번도 그것도 장민정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아파서 나가서 건너뛰읍시다. 다음에 하면 되니까. 예. 48번은 누구죠? 접니다. 예. 저는 지금 48번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혹시 제가 공유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공유 제가 해봐도 돼요? 선생님? 잘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줌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 틀기가 안 돼서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필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만약 안 되면 이건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저는 확대하니까 되네요. 교재가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할게요. 아, 그럴까요? 네네. 일단은 교재 제가 지금 저도 미트를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는 제가 그냥 편하게 수업하는 방식으로 저는 온라인 좀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은 48번 주제고요. 방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에 관련된 것이고, 시간은 이제 현재와 과거가 있는데, 이제 현재에 관련된 거고, 그 관계를 보는, 관계를 의미하죠. 관계를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 정보를 보시면 지금 첨단과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단어의 뜻에서 보면은 우리는 방향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쩐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한계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플러스의 기질과 마이너스의 기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여기서 찾는 게 이 지문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공부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선생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네. 자, 가지문 먼저 볼게요. 우리 첨단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이다. 여기서는 이제 첨단 과학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첨단 과학이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우리한테 줬대요. 이거는 플러스적인 성향이겠죠.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첨단 과학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생활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편리함은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귀찮고 힘든 일은 로봇한테 맡기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인간 세상이 건설되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과학이 이 발전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리함을 느꼈는지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에 대한 지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간관계에 그런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거의 이바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대요.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해 갈수록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지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멀어지는지 이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가 멀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위에서 나오고 있죠. 그 사이에 누가 낀다고요? 기계가 낀다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계가 끼어들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바로 컴퓨터의 발달이에요.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안방 근무 시대라고 하죠. 우리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집에서 거의 근무하는 재택근무 시대가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로 편리함을 주긴 하죠.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죠. 매일 회사에 나가서 차도 마시고 경쟁도 해가면서 부딪히고 이런 인간다운 미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다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죠. 친구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요. 맞아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죠. 네. 편하긴 한데 우리 서로의 대화가 없어져요. 스마트폰은. 한쪽으로 그죠? 대화야. 바로 앞에 앉혀서 예. 또. 얼굴도 보지 않고 네. 엄마와 나와의 대화가 없죠? 여러분? 네. 네.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를 보시면 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컴퓨터 범죄가 크게 걱정된다.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컴퓨터 범죄가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래요. 사실은 인간이 뭔가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짝에 샤프 하나만 훔쳐도 그렇잖아요. 지우개 하나만 내가 몰래 가지고도 가슴이 두근두근 콩탕콩탕 하잖아요. 그죠? 이런 죄의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는 이렇게 막 10억 원을 컴퓨터 조작으로 훔쳐도 눈으로 보이지 않죠. 마치 게임 같아요. 숫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임 같은 것 같아서 죄의식이 사라진대요.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 인간의 사이가 더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계 장치가 많이 끼워질수록 인간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는 건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는 사람 사이에도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기계가 낌으로 인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적인 그 방향성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은 플러스적인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풍요죠. 풍요와 편리함. 이런 편리함을 우리한테 주지만 마이너스적인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간 사이에 뭐가 있나요? 관계. 인간의 거리감이죠. 예, 인간과 인간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우리 48번 이 지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저번 시간에 무엇은 무엇이다. Y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W, H, Y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무엇은 무엇이다는 W고 무엇은 H다는 뭘까요? 어떠하다였죠. 그리고 무엇은 Y다는 이유, 결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일까요? 어떠하다의 설명에 가까운 것 같아요. H에 가까운 것 같아요. W는 H다. 어떠하다. 어떠하다는 건 뭘까요? 마이너스적인, 한계적인, 좀 나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적인 것도 분명히 좋지만 마이너스적인 이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라고 마지막에 주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제가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만 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수렴적인 그리고 발현적인 거에서 SP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는 P에 관련된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관계를 보는 글이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촉구하는 글이기 때문에 발현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이응준 선생님한테 배워서 아는 만큼 배인다 라는 생각을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응준 선생님께 다시 제가 토스를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과학기술 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우리 마이너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찾는 문제죠. 자 1번 답이 뭘까요? 1번은 뭐에 대한 상실일까요? 인간미의 상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앞에 지문에 나와 있더라고. 죄의식의 상실이죠. 인간적인 맛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 컴퓨터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죄의식이 상실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인간의 뭐가 있을까요? 인간과 인간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계가 끼게 되면서 인간이 뭐가 된다? 고립이 된다. 고립화. 고립이라는 말 알고 있을까요? 우리 혼자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혼자가 되는,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소원한 무슨 관계일까요?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관계가 소원하게 돼요. 소원한다는 거는 뭐죠? 멀어진다는 모르겠어요. 거죠. 네. 소원한다는 거. 애들 처음부터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모르면 찾아보세요. 네, 선생님. 찾아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멀어진다는 거죠. 소원한 관계라는 건. 그래서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왜요? 그 사이에 기계가 끼니까. 자, 그리고 컴퓨터에 뭐가 증가하죠? 사용? 네, 사용. 아우, 이거는 플러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플러스적인보다는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걸 찾아야 돼요. 컴퓨터에 뭐가 증가할까요? 문제? 범죄가 증가해요. 맞았습니다. 범죄가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뭘까요? 자, 컴퓨터의 발달로 만들어진 무슨 재택근무? 근무가 그렇죠. 재택근무. 재택근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죠? 안방. 그렇죠. 안방 근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계가 끼니까. 기계가 끼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만나지 못하죠? 직접.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줌 수업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줌 수업이 없었다면 우리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적인 아주 아름다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우 선생님 요즘 책 보는 게, 글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을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저는 항상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응준 선생님 만나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결혼했습니다. 예, 좌절하게 됐어요. 저도 안타깝게 결혼했네요. 애가 셋이어가지고 안타깝네. 요번 생은 안 되는 걸로. 너무 장윤 쌤도 그렇고 정우영 쌤도 그렇고 참 재미있게 잘 제가 들었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WHY까지 적용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먼저 기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하신 건 너무 좋았고 WHY를 다 한 번씩 적용해 보신 것도 좋았고 방향성은 이런 걸 겁니다라고 해석한 것도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느낌 좋았고 장윤 선생님 핵심 잘 잡아주셨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잡기는 힘드니까요. 시험시험 내가 보이는 만큼 아까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보이는 만큼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가져갈 수 있으실 거니까 기호들을 핵심 내가 이해하는 기호에서 표시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거기다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각자의 강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각자의 높이에서 각자의 강의를 그래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너무 오늘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정리하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오늘 연홍쌤 정리 다른 거 할 거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선생님들 저번에 내가 과제 실수했습니다. 내만 볼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잘못 난 내만 보이길래 난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 관리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그 소스였나 봐요. 그러면 이제
쌤들 아까 얘기했던 동영상 2분 단위, 5분 안에 한번 짧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안에 스토리를. 없는 스토리입니다 하면은 만들어 넣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학원 홍보를 하되 글사유에 연관된 홍보를 같이 해서 그래서 요번 3월 달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부산이나 전국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몇 개 학원은 센터를 유지를 하면서 6월 달까지가 아마 정점일 거예요. 6월 지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모든 학원이 다 국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의대도 문과생들도 의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나오지만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어요. 왜 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제약이 조금 작용하지만 과목 수를 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글 읽기가 안 되면 다른 사탐이나 과탐이나 요즘 수학은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과학 지문 아이들이 지문 해석이 못 한대요. 지문을 과학 설명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으로 교육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꼭 좀 뭐라 그럴까 각 지역에서 뿌리를 빨리 내려서 뭐 지금 우죽순처럼 지금 막 뭐 돌에서 성공한 회사면서 막 뭡니까 논술을 이렇게 사실 안에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왕왕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요번 3월달 내년 3월달이 거의 정점일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님 중심으로 해서 회의 같은 거 자주 하시고 물론 회의 많이 하면 회의감 생기긴 한데 자주 쌤들 자주 토론하시다 보니까 좋은 방향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얘기 끝났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1월 달에 방학 특강을 오전에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저는 계속 오전에 일을 해야 돼가지고 혹시 다른 시간 선생님 괜찮은 시간 그러면 그걸 통상으로 서로 한번 시간대를 한번 조율해가지고 저한테 네네네. 스케치를 몇 개 주시죠. 예. 장민 선생님하고 장민정 선생님하고도 같이 시간대를 같이 톡상으로 의논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예. 얘기할 수 있으면 네네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봬요. 네. 맞네. 진짜 내년이네요. 한 살 우리 줄여서 봅시다, 내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병원 가보죠. 아셨네.